AWS 보안과 접근 제어 완벽 가이드입니다. AWS 환경에서 안전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보안 필수 개념을 실무 중심으로 배워봅니다. IAM 정책부터 VPC 엔드포인트, 데이터 암호화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6가지입니다. 첫째, IAM 정책 설계입니다. 둘째,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셋째, VPC 엔드포인트 설정입니다. 넷째,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다섯째, API 키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살펴봅니다. IAM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정의하는 규칙입니다. 회사의 출입 카드처럼 누가 어떤 자원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JSON 형식으로 작성되며 사용자나 역할에 부여됩니다. 명시적 디나이가 항상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IAM 정책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전 필드는 정책 언어 버전을 나타냅니다. 스테이트먼트 배열에 실제 권한 규칙이 들어갑니다. 이펙트는 allow 또는 deni로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액션에는 S3 객체를 읽고 쓰는 작업을 지정했습니다. 리소어스는 ARN으로 특정 버킷만 명시했습니다. 컨디션으로 특정 IP 대역에서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추가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IAM 정책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버전은 거의 항상 2012년 10월 17일 버전을 사용합니다. 스테이트먼트 배열에는 여러 권한 규칙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펙트는 allow 또는 deny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액션에는 허용할 작업들을 배열로 나열합니다. 리소어스는 ARN 형식으로 리소스를 명시합니다. 컨디션은 IP 주소, 시간, 태그 등 추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AM 정책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예를 들어 쇼핑몰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S3 버킷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권한만 필요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EC2와 RDS에 접근해야 합니다. 데바프스 엔지니어는 전체 인프라를 관리해야 합니다. 각 역할에 딱 맞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와일드카드를 남용하지 말고 필요한 작업만 명시적으로 나열하세요. 최소 권한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나 시스템에게 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보안 원칙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모든 금고 열쇠를 주는 대신 자기 업무에 필요한 열쇠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GDPR이나 ISO 27001 같은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권한 정책 구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create minimal policy 함수를 정의합니다. policy 딕셔너리의 정책을 작성합니다. 액션에서 S3 get 오브젝트만 허용했습니다. 쓰기와 삭제 권한은 없습니다. 리소어스는 프라드 데이터, 버킷의 리포어치 경로만 지정했습니다. 컨디션에서 스트링 이걸즈로 태그 기반 접근 제어를 추가했습니다. 디파트먼트 태그가 세일즈인 객체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소 권한 원칙 실전 팁입니다. 데이터 분석팀이 S3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읽기 권한만 필요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get 오브젝트만 부여합니다. 특정 로그 버킷의 특정 경로만 접근하도록 제한합니다. 분석 결과를 저장할 별도 버킷에는 쓰기 권한을 줍니다. IAM 억세스 애널라이저를 사용하면 과도한 권한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PC 내부에서 AWS 서비스에 비공개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이트웨이입니다. 회사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은행 ATM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AWS 서비스에 직접 연결되는 비공개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데이터가 절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고 NAT 게이트웨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성능도 향상됩니다.
VPC 엔드포인트 생성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EC2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Create VPC 엔드포인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VPC ID에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VPC를 지정합니다. 서비스 네임은 접근할 AWS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apnoassist-e 리전의 S3 서비스입니다. VPC 엔드포인트 타입을 게이트웨이로 설정했습니다. S3와 다이너모DB는 게이트웨이 타입을 지원합니다. 루트 테이블리즈즈에 라우트 테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라우팅 규칙이 추가됩니다. 팔러시 다큐먼트로 어떤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제어합니다. VPC 엔드포인트 활용 사례입니다. 병원 시스템에서 환자 의료 기록을 S3에 저장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EC2에서 S3로 가는 모든 트래픽이 AWS 내부망을 통해서만 이동합니다. 외부 공격자가 중간에서 가로챌 수 없습니다. 게이트웨이 타입은 S3와 다이너모DB만 지원하고 EC2나 램더 같은 서비스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소중한 문서를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애니그마 암호기를 떠올려 보세요. 평문 데이터를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변환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읽을 수 없게 만듭니다. AWS에서는 저장 시 암호화와 전송 중 암호화를 모두 지원하며 KMS를 통해 키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KMS 데이터 암호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KMS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센서티브 데이터의 고객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담습니다. KMS 엔크리프트 메서드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키아이디에는 KMS에서 생성한 마스터 키의 ARN을 지정합니다. 플레인 텍스트에는 암호화할 원본 데이터를 바이트 형태로 전달합니다. 암호화된 결과는 사이퍼 텍스트 블랍으로 반환됩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나 S3에 저장합니다. 복호화할 때는 KMS 디크리프트를 사용하는데 키를 명시하지 않아도 KMS가 자동으로 올바른 키를 찾아줍니다. 데이터 암호화 실전 팁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사용자의 계좌 정보를 저장한다면 금융 데이터는 법적으로 암호화가 필수입니다. RDS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저장 시 암호화 옵션을 활성화하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API 통신은 TLS 1.2 이상으로 암호화합니다. S3에 저장하는 파일은 SSKMS로 암호화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들은 다층 암호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암호화 키를 코드에 하드코딩하지 말고 AWS KMS나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해서 키를 관리하세요. API 키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AWS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집 열쇠를 현관문 앞 화분 밑에 숨겨두면 편리하지만 위험합니다. API 키를 코드에 직접 쓰면 편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한 저장소에 보관하고 런타임에만 불러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WS 시크릿 매니저나 퍼레머터 스토어를 활용합니다. 시크릿 매니저 활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크릿 매니저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트라이 블록에서 get 시크릿 밸류 메서드로 시크릿을 가져옵니다. 시크릿 아이디에는 미리 등록한 시크릿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프라드 데이터베이스 크리덴셜즈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비밀번호가 코드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리스판스의 시크릿 스트링을 JS1으로 파싱하면 실제 값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 사용자명,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dbconfig 딕셔너리에 담습니다. 에러 처리도 중요합니다. 시크릿을 가져오지 못하면 안전하게 실패해야 합니다. API 키 관리 실전 팁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결제 API를 연동한다면 토스페이먼츠나 네이버페이 같은 서비스의 API 키와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이런 키를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하고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 한 번만 불러와 메모리에 캐싱합니다. 키가 변경되어도 시크릿 매니저에서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기트에 키를 커밋했다면 히스토리를 완전히 삭제해도 이미 노출된 것입니다. 반드시 키를 교체하세요. AWS IAM 역할을 사용하면 EC2나 램더에서 키 없이도 AWS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 두 번째, 클라우드트레일 활성화입니다. AWS 클라우드트레일을 활성화하여 모든 API 호출을 로깅하고 보안 감사와 규정 준수를 지원합니다. 클라우드트레일은 모든 API 호출을 기록하여 보안 감사 추적이 가능하고 규정 준수를 지원합니다.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 세 번째, 정기 검토입니다. IAM 정책, 보안 그룹, S3 버킷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는 제거해야 합니다. 월간 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미사용 리소스를 정리하며 권한을 최신화하여 보안을 유지합니다. 보안 감사 자동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9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액세스 키를 찾아 보안 위험을 식별하는 스크립트입니다. IAM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리스트 유저주로 모든 사용자를 조회합니다. 각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확인하고 get access key last used로 마지막 사용 시간을 가져옵니다. 현재 시간과 비교하여 90일이 지났다면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자동화하면 정기적으로 보안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보안과 접근 제어를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여 안전한 AWS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